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 이후 경남도민의 지역 일꾼으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남 지역 낙동강 벨트의 핵심 중 한 곳이죠. 김해시 갑에서 내리 4선을 따낸 정치인입니다. 민홍철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지역구도 일관되게 김해시 갑이고요. 자, 4선 고지에 오른 소회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당선의 기쁨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김해 시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에 따른 그런 마음이 더 앞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김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네. 그 큰 책임감에 먼저 제가 생각을 깊게 하게 됐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선거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승리를 이끈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3선을 하면서 선거 때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원래 김해 갑이 이제 다소 보수적인 지역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다가가서 저 민홍철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의정활동하면서도 매주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김해 발전을 위한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한 그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 김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 개표 당시 상황을 보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심경 어떠셨어요? 사실 뭐 선거에 나온 분들이 다 심정이 다 똑같은데요. 저도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추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또 출구조사와는 다른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서 저희 사무실이나 저도 긴장을 좀 하고 그렇지만 뭐 느긋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낙동강 벨트에서 김해는 갑을 지역 모두 민주당이 이렇게 당선을 수성을 했습니다. 네. 김해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게는 이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정권 2년에 대한 우리 김해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앞섰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기치로 걸고 시민들께 호소를 했고요. 그 정권에 대한 따가운 채찍질을 보여준 것이 아마 하나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래 김해를 더 계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진하라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저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김해로 보면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경남만 놓고 보자면 좀 국민의힘이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남 전체에 대해서. 이제 초반전에는 어느 정도의 저희 민주당이 각 지역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가 중반전에 좀 출렁했습니다. 민심에 이제 그만큼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다 중반전에 가서 최소한 한 6석은 좀 희망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마도 막판에 이제 진보 세력이 뭐 200석을 얻느니 뭐 이런 어떤 평론가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보수 역결집을
한 결과가 네. 특히 이제 부산 경남 PK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남만 보더라도 다소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양산 을과 그 창원 진해 같은 곳은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아마 그 보수층의 결집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네네.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사선에 성공을 하면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예. 네, 어떻습니까? 유효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당내 이제 일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관례고요. 네. 저희 당내 당선자들 분포를 보니까 6선이 2분이 계시고 5선이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4선도 13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 끝에 이제 5선 당선자들께서 어떤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4선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장이 여성이면 또 부의장은 또 남성이 또 해야 되고 또 의장이 남성이시면 또 여성 당선자들께서 또 자기들 몫이다 이래가지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뜻은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셈법이 복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당내나 또 당외 당직이라든지 국회직을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영남 PK 지역에서 이제 지난 21대보다는 조금 성적이 이제 저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영남 배려 차원에서 당직이라든지 국회직을 좀 배분해 달라 이렇게 당에 요구를 할 참입니다. 예. 네. 이번에 당선 인터뷰에서 상대 박성호 후보의 좋은 공약은 좀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요. 염두에 둔 그 박 후보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해 미래 100년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발전의 원동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네. 흔히들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후보들 네 분이 다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약해드린 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호 후보님의 그 공약도 같이 네네. 고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문제를 한번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제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같이 가져오는 지원의 형태를 지원지청의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 김해시군 법원이 있거든요. 네네. 시법원이 있어서 김해시 법원을 민사 사건에 한해서 이렇게 합의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그 부분을 같이 수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좀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공약을 좀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1호 공약으로 네. 이제 내셨는데요.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실은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국토종합발전계획 속에서 국가계획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이제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한 상태고 그것을 김해평야 앞들에다가 약 800, 제가 알기로 한 825만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다가 국제물류 단지죠. 그것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산과 경남이 합심해서 이 지역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네. 가져온 이후에 김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이냐. 이것은 일종의 특별한 조치. 저는 이제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담아서 우리 김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요. 네. 공약을 보니까 동남권 내륙 순환철도 노선에 대한 공약도 내놓으셨잖아요. 지난해 11월에 특별법도 직접 이렇게 발의하셨고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가능할까요? 예, 그 동남권 내륙 순환 강력철도도 이미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원래 울산까지 돼 있는데 그 연장이 아마 53.7km가 되는데요. 국가 계획에 반영돼 있는 그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그래서 그 노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부산 김해 경전철과 교차시켜서 우리 김해가 전철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만들겠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조기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특별법을 이제 그 경제성 그 예타 면제를 규정하는 그 특별법을 제출을 해놨는데 사실 회기가 이제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2대 초입에 그 법안도 다시 제출을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또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법안을 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김해를 이렇게 관통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주목되는 공약을 좀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김해 컨벤션 인프라에 관해서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22대 총선 이번에 국회에서 또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컨벤션 산업, 지금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전시, 컨벤션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을 우리 김해가 지금 7,8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걸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요. 또 우리 김해 지역이 56만 이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벤션은 현행법에 의하면 각 광역시도에 하나씩만 만들도록 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개정해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조성되면은 그 특별법에서 넣으면 특별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의 산업 분포라든지 그 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 공간으로서의 컨벤션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거기에다 그 특별법에다 넣어서 하면은 우리 김해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컨벤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빨리 이렇게 유치가 되는 게 관건으로 보이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광역시와 경남도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미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그 가야 될 길에 김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불경의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동남권 발전의 하나의 동력으로서 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경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하나의 포럼이랄까요? 이런 그 구심체를 하나 형성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어떤 내용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구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앞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번 국회에서 그 구성을 보면 경남 지역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이 13석, 민주당이 지금 3석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그 협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의원님들이나 야당의 의원님들이나 이 지역이 발전해야 안 그래도 지역 소멸의 문제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 그렇죠. 여야가 따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따로 간다면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당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우리 경남이 잘 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모색해서 공통분모를 찾게 되면은 협력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에 제가 나서서 서로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또 아마 우리 경남의 여당 의원님들도 다 그런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 공약을 살펴보다 보니까 교통 관련 공약이 조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공약에는 담겨 있지 않았지만 사실 김해 신공항도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앞으로 김해 신공항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교통이 원활해야 소통이 또 원활하고요. 소통이 잘 돼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외곽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58호, 69 이런 또 국지도 60호선 곧 이제 개통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김해가 굉장히 소통에 원활하게 지금 이제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우리 인접 지역이지만 이제 올해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돼서 3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될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아마도 특별법에 의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큰 하나의 발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에서 관록의 사선 의원이 탄생한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대표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관련된 법안으로 네네. 저는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됐을 때 제1호 법안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법원 지금까지는 검찰과 민사 법원을 같이 좀 유치를 하려는 그런 법안을 계속 냈는데 그게 이제 창원지검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법무부가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해시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 김해시 법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를 키우는 형태로 주로 이제 민사 합의부 정도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법안을 한번 내서 법원 행정처를 설득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법원 유치 이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당선인을 지지해 주셨거든요. 끝으로 앞서 한 말씀 해주셨지만 지금 지역 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저 민홍철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한 그 마음에 앞서서 무거운 책임감을 더 갖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김해가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고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보다 큰 틀에서 큰 눈으로 지역과 또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이제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김해시갑 민홍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